진돗개 한 마리가 지친 주인을 찾기 위해 수 킬로미터를 헤매 다녔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을 때 이 놀라운 여정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과 네 발 달린 친구 사이의 유대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뒤흔들 이야기. 그리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진실에 놀랄 준비를 하세요. 11월이 안개 낀 화요일 아침, 서울동물관리국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8년간 근무한 직원 김지영이 받은 어떤 보고와도 달랐습니다. 여러 목격자들이 서울 도심 거리에서 하얀 진돗개가 목적을 가지고 걷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 개는 마치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를 긴박하게 찾는 듯했고 낯선 이들조차 멈춰서서 지켜볼 정도였습니다. 이건 길 잃은 개가 아니에요. 72세의 은퇴한 교사 박영희가 첫 번째로 신고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개는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 같았어요. 무작정 헤매는 게 아니었죠.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34세의 동물 행동 전문가 김지영은 처음엔 이를 평범한 길 잃은 개 사건으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같은 하얀 진돗개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서울의 여러 동네를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계속 들어오자 그녀는 이 사건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개는 약 5세 정도로 보였고 두껍고 부드러운 흰색 털은 최근 잘 관리된 듯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먹이를 충분히 먹고 털도 손질되어 길 잃은 개가 아니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특히 목격자들은 개가 특정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장소를 점검하고 뚜렷한 목표를 가진 듯 집중하며 움직였다고 전했습니다. 그 개는 버스 정류장에서 20분 동안 멈춰 있었어요. 운송 직원 이재훈이 보고했습니다. 버스가 올 때마다 앉아서 지켜봤죠. 마치 특정인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김지영은 그 개가 서울 시내를 12km 이상 이동한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패턴이 점차 분명해졌습니다. 진돗개는 노숙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 다리 아래, 자선급식소 근처, 난방센터 주변, 버려진 건물 입구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김지영이 한강 다리 근처에서 그 개를 따라잡았을 때 그녀는 그 행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길 잃은 개들이 관리 직원을 피해 도망가거나 도움을 간절히 찾는 것과 달리 이 당당한 진돗개는 김지영을 직접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깊은 검은 눈은 그녀를 스치고 지나가며 임무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독립적이고 확고한 결심을 내뿜으며 김지영은 그를 단순히 붙잡아 보호소로 데려가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천천히, 친구. 김지영이 목줄을 들고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찾는 거니? 그녀의 말이 그 개의 의도를 반영한 듯 진돗개는 몸을 돌려 체계적인 탐색을 이어갔습니다. 매혹된 김지영은 그를 따라가기로 했고 개는 그녀를 근처 골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엔 노숙자들이 임시 천막을 친 곳이었습니다. 진돗개는 한 사람씩 신중히 냄새를 맡았습니다. 말려있던 꼬리가 희망의 작은 신호로 살짝 움직였다가 찾던 것을 발견하지 못해 실망하며 다시 쳐졌습니다. 이 개를 아세요? 김지영이 작은 그룹에 물었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60세쯤 되어 보이는 노인 최민수 씨는 개를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동물이군요. 최 씨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개예요. 문제는 왜 주인과 함께 있지 않은 걸까요? 그 질문은 김지영을 발견의 길로 이끌었고 그녀가 접한 가장 가슴 아프고 영감을 주는 충성의 이야기를 드러냈습니다. 김지영은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돗개를 보호소로 데려가는 대신 그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그 개를 체계적인 탐색 행동 때문에 탐탐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탐탐은 김지영의 존재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직 임무에만 집중하며 서울의 노숙자 커뮤니티를 체계적으로 탐색했습니다. 함께 서울을 이동하며 김지영은 탐탐의 탐색 패턴 뒤에 숨은 지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탐탐은 무작정 헤매지 않았습니다. 노숙자들이 모이는 주요 장소를 포함한 특정 경로를 따랐습니다. 난방센터, 푸드뱅크, 의료클리닉, 고속도로 다리 아래 임시 캠프를 점검했습니다. 길에서 사는 사람을 찾고 있어 김지영은 4시간 동안 8번째 장소에 도착하며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왜? 서울 도심 커뮤니티 센터에서 김지영은 45세의 사회복지사 박소영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서울 노숙자 커뮤니티를 10년 넘게 섬겨왔습니다. 박소영은 탐탐이 노숙 상태의 사람과 깊은 유대를 맺은 개의 징후를 즉시 알아챘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를 봅니다.
박소영이 탐탐이 센터 주변을 끈질기게 탐색하는 동안 설명했습니다. 노숙자들이 애완동물을 가질 때 유대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 동물들은 종종 그들의 유일한 가족, 극도로 힘든 삶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유일한 원천이 됩니다. 박소영은 노숙자들이 개를 먹이기 위해 굶주림을 참고 애완동물이 허락되지 않으면 쉼터를 거부하며 충성스러운 동반자가 위지하기에 힘을 얻는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이 개가 이렇게 열심히 찾는다면 박소영이 이어갔습니다. 주인이 곤경에 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본능이 있어요. 뭔가 정말 잘못됐음을 느낄 수 있죠. 날이 저물며 탐탐의 행동은 점점 긴박해졌습니다. 움직임은 빨라지고 냄새 맡기는 격렬해졌으며 코로 킁킁대고 낑낑대는 소리가 잦아졌습니다. 김지영은 탐탐이 위료 활동이 있을 법한 장소, 병원, 응급 클리닉, 구급차 집결지에 특히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탐탐의 행동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체계적인 탐색 대신 새로운 긴박함으로 김지영을 응급실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말려있던 꼬리는 이제 가볍게 흔들리지 않고 몸에 바짝 붙었고 가슴에서 깊고 지속적인 으르렁 소리가 났습니다. 좌절이 아닌 익숙한 것을 발견한 진돗개의 원초적 본능에 가까운 긴박한 소리였습니다. 뭔가를 찾았어. 김지영이 깨달았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응급실 직원들은 처음엔 개를 들이는 것을 꺼렸지만 김지영의 동물관리국 직원으로서의 공식 역할과 탐탐의 뚜렷한 결심은 예외를 허락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탐탐의 3일간의 탐색을 설명하고 사랑, 충성, 희생의 이야기를 모든 이 심금을 울리게 했습니다. 탐탐의 여정에 대한 진실은 누구도 상상 못한 것보다 놀라웠습니다. 병원에서 탐탐은 흥분과 안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흔들림 없는 목적으로 김지영을 응급실 복도를 끌고 247호실에 도착해 문을 긁고 낑낑대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찾던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의식 없이 각종 의료 장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거친 얼굴과 굳은 손은 야외에서 산 삶의 이야기를 말했고 낡은 배낭과 찢어진 침낭은 김지영의 의심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이 탐탐의 노숙자 주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이강우 씨입니다. 38세의 응급의사 한수진이 환자를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3일 전 한강 다리 아래에서 의식 없이 발견되어 실려왔습니다. 당뇨성 혼수로 보이며 이후 잠깐씩 의식을 찾았습니다. 김지영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일 전 탐탐이 서울 거리에서 체계적인 탐색을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개는 주인이 위험에 처했음을 알고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한수진 의사가 이어갔습니다. 이강우 씨가 계속 개에 대해 물었다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도 탐탐이라는 이름을 걱정했어요. 환각인 줄 알았죠. 탐탐이 침대에 가까이 가자 재회는 기적 같았습니다. 탐탐이 이강우의 손에 머리를 얹는 순간 의식 없는 남자의 생체 신호가 안정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이강우의 눈이 떠진 것이었습니다. 탐탐, 이강우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어디 있었니, 친구? 탐탐이 이강우의 손을 부드럽게 코로 밀고 헌신적으로 핥기 시작했을 때 방 안의 감정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말려있던 꼬리가 가볍게 떨렸고 이는 이 견종의 깊은 애정을 조용히 강렬하게 보여줬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은 탐탐이 곁에 오자마자 이강우의 상태가 즉각 개선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한수진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탐탐이 어떻게 여기서 그를 찾았을까요? 여전히 약하지만 점차 의식을 찾은 이강우는 사람과 동물의 유대에 대한 모든 생각을 뒤흔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탐탐은 무작정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초자연적인 지능과 본능으로 단서를 추적했습니다. 탐탐은 2년간 저를 돌봤어요. 이강우가 약하게 설명했습니다. 당뇨가 심해질 때 제가 알기도 전에 탐탐이 알아챘죠. 수없이 제 목숨을 구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폭로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강우의 이야기는 탐탐이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탐탐은 고도로 훈련된 위료 경보견이었고 그 기원은 모두를 놀라게 하며 놀라운 능력을 설명했습니다. 탐탐이 곁에 있어 이강우가 호전되자 그는 그들이 어떻게 함께하게 되었는지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탐탐은 평범한 개가 아니에요. 이강우가 동반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점차 강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뇨, 간질,
기타 위료 응급 상황을 감지하도록 훈련된 위료 경보견이에요. 누군가 3천만 원을 들여 훈련시켰죠. 한수진 의사는 매혹되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위료 경보견은 극히 드물고 귀합니다. 대개 심각한 건강 상태와 상당한 재원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죠. 노숙자인 이강우 씨가 이런 특수한 동물, 특히 한국의 국견인 진돗개, 강한 독립성과 한 주인에 대한 강렬한 충성으로 유명을 소유한다는 아이디어는 이를 위료 역할로 훈련시키는 것을 특별히 놀랍게 했고, 즉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강우의 이야기는 3년 전 그가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강우는 성공적인 건설 감독관으로 자신의 회사와 교회의 집,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일련의 비극적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54세에 제1형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이강우가 설명했습니다. 늦게 발병했지만 심각했죠. 제 아내 민지 씨는 생활 변화, 지속적인 위료 모니터링, 두려움을 견디지 못했어요. 이혼하고 재산의 절반을 가져갔죠. 위료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강우의 인슐린 비용만 매달 80만 원이 넘었고, 소규모 건설 사업은 위료 약속과 당뇨 발작으로 잦은 부재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18개월 만에 사업, 집, 저축을 잃었습니다. 그때 민지가 탐탐을 사줬어요. 이강우가 눈물을 흘리며 이어갔습니다. 떠나면서 죄책감을 느꼈는지 이혼 자금으로 훈련된 위료 경보견을 사줬어요. 제 상태를 관리하고 목숨을 구할 거라 생각했죠. 탐탐은 실제로 여러 번 이강우의 목숨을 구했지만 재정이나 주거 상황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강우가 아파트를 잃고 거리로 나왔을 때 탐탐은 충성스럽게 곁을 지켰고 값비싼 훈련을 노숙의 가혹한 현실에 맞춰 조정했습니다. 탐탐의 훈련이 저를 찾게 했어요. 이강우가 깨달았습니다. 1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제 혈액의 화학적 변화를 냄새 맡을 수 있어요. 3일 전 당뇨성 혼수에 빠졌을 때 탐탐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어디로 갈지 정확히 알았어요. 김지영은 그 폭로에 놀랐습니다. 탐탐은 무작정 헤매거나 무작위로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수훈련을 사용해 이강우의 냄새와 건강 상태를 서울 전역에서 추적한 것이었습니다. 탐탐 같은 개는 주인이 위료적 위험에 처했을 때 가족에게 경고하도록 훈련됩니다. 한수진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탐탐은 경고할 가족이 없었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직접 이강우를 찾으러 간 거예요. 하지만 이강우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지침에 대한 이유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진실은 모두를 놀라게 할 희생과 사랑의 정도를 드러냈습니다. 이강우의 상태와 탐탐의 놀라운 여정의 완전한 진실은 한수진 의사가 그의 의료 기록을 더 면밀히 검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누구도 상상 못한 희생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강우 씨, 한수진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인슐린 수치가 극도로 낮고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강우는 침대 옆을 지키는 탐탐을 내려다보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 그는 인슐린을 나누어 썼습니다. 약을 구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제한된 돈을 자신의 약 대신 탐탐의 필요에 썼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한 달에 80만 원이죠. 이강우가 목이 메어 설명했습니다. 탐탐의 사료, 심장사상충 약, 연간 건강검진 다 합치면 많아요. 둘 다 감당할 수 없어서 탐탐을 택했어요. 이 폭로는 방 안의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강우는 탐탐을 건강하고 생존하게 하기 위해 서서히 자신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인슐린 투여를 줄이고 주사를 건너뛰고 몸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며 충성스러운 동반자가 고통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탐탐은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줬어요. 이강우가 이어갔습니다. 저를 보호하고 위료 응급을 경고하고 밤에 따뜻하게 해줬죠. 제가 가진 유일한 가족이에요. 탐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김지영은 노숙자들이 애완동물을 돌보는 모습을 많이 봤지만 이런 자기 희생의 수준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강우는 말 그대로 탐탐을 살리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수진 의사가 말했습니다. 탐탐은 당신을 살리기 위해 훈련받았지만 당신의 사랑이 당신을 죽이고 있었어요. 탐탐은 대화의 심각성을 아는 듯했습니다. 병원에 온 이후로 불안하고 걱정스러워했고 주인의 상태가 이전보다 심각함을 아는 듯했습니다. 이강우가 탐탐의 머리를 쓰다듬자 개는 즉시 훈련된 행동 중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이강우의 숨결을 확인하고 시스템의 위험한 화학적 불균형을 경고했습니다. 지금도 탐탐은
이강우를 살리려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몇 달간 저를 경고하려 했어요. 이강우가 깨달았습니다. 인슐린을 건너뛸 때마다 탐탐은 불안해하며 경고하려 했죠. 하지만 탐탐을 보호한다고 무시했어요. 위료진은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약과 적절한 영양으로 이강우의 당뇨를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만든 재정적 현실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를 다시 거리로 돌려보내 같은 치명적 순환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둘 다 살릴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김지영이 선언하며 이강우와 탐탐의 삶을 영원히 바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고 가장 놀라운 이야기가 가장 놀라운 결말을 가질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강우와 탐탐의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한수진 의사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아 행동할 책임을 느꼈습니다. 응급의사로서 의료와 필수품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수많은 사례를 봤지만 위료 경보견을 살리기 위해 죽어가는 사람만큼 가슴 아픈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어요. 한수진 의사가 이강우와 탐탐의 이야기에 몰두한 병원 직원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창의력과 많은 사람의 협력이 필요할 거예요. 한수진 의사는 동료 이준호 의사가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위료연구 프로그램을 떠올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외계층을 위한 더 나은 치료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강우 씨를 당뇨 연구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요? 한수진 의사가 이준호 의사와 통화하며 제안했습니다. 무료 인슐린과 정기적 위료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고 탐탐은 위료 경보견 사례로 연구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준호 의사는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위료 경보견은 드물고 비싸서 연구 커뮤니티는 특히 노숙 같은 도전적 상황에서 실질적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이강우의 주거 상황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탐탐의 특수훈련은 귀중했지만 대부분의 쉼터와 임시주거 프로그램은 위료적으로 필요한 동물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지영은 서울이 최근 시작한 쉼과 진보라는 새로운 임시주거 프로그램을 떠올렸습니다. 이는 이강우와 탐탐 같은 상황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시범 프로그램이에요. 김지영이 이강우의 병실에서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노숙자들을 위한 임시주거로 작업견, 위료 경보견, 정서 지원 동물을 동반한 사람들을 위해요. 사람과 동물의 위료를 제공하며 삶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프로그램 책임자 장미영은 이강우와 탐탐의 사례를 듣고 기뻤습니다. 이런 이유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그녀가 병원을 방문하며 말했습니다. 이강우와 탐탐의 유대는 분명히 둘 다에게 치료적이고 탐탐의 위료 훈련은 이강우의 건강관리에 귀중해요. 48시간 안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강우는 당뇨 연구에 등록되어 무료 인슐린과 정기적 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탐탐은 쉼과 진보 프로그램에서 지내며 둘의 필요가 충족되며 이강우는 삶을 재건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니 믿을 수 없어요. 이강우가 탐탐을 안으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2년간 우리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강우의 경험은 다른 노숙자들과 동물들을 돕는 변화를 일으켰고 탐탐은 누구도 몰랐던 목표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이강우와 탐탐은 서비스 동물을 가진 노숙자들을 위한 혁신적 변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례는 이전에 인식되지 않았던 사회 서비스의 간극을 드러냈습니다. 생존이 고가의 특수동물에 의존하는 노숙자들의 독특한 도전. 이강우의 당뇨 연구 참여는 그의 건강을 안정시켰을 뿐 아니라 위료 커뮤니티에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이준호 의사는 고위험군에서 당뇨 응급을 예방하는 위료 경보견의 효과에 관한 획기적 논문을 발표했고 이강우와 탐탐의 이야기를 중심 사례로 사용했습니다. 이강우의 탐탐에 대한 헌신은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면서도 우리에게 독특한 통찰을 주었어요. 이준호 의사가 그들의 이야기가 소개된 위료 컨퍼런스에서 설명했습니다. 탐탐의 경고 행동은 이강우의 상태가 악화될수록 더 빈번하고 강렬해졌고 이런 개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훈련을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줬어요. 쉼과 진보 프로그램은 이강우와 탐탐의 성공 이야기가 소셜미디어로 퍼지며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기부금이 몰려들어 프로그램은 서비스 동물, 치료견, 정서 지원 동물을 가진 수십 명의 노숙자들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강우는 프로그램에서 옹호자와 멘토가 되어 제한된 자원으로 자신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유지하는 복잡한 도전을 다른 노숙자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약과 개사료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기분을 알아요. 이강우가 새 참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배웠어요. 탐탐의 역할도 진화했습니다. 이강우의 위료 경보 임무를 이어가는 동시에 그 당당한 존재와 강렬한 충성은 프로그램 커뮤니티에서 영감과 끈기의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고, 잘 훈련된 서비스 동물의 놀라운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전은 이강우의 전처 민지가 뉴스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보고 연락해온 것이었습니다. 감동적이고 치유적인 재회였습니다. 로맨틱하게 재결합하지는 않았지만 민지는 이강우의 옹호 작업을 지원하고 신과 진보 프로그램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탐탐을 이강우의 목숨을 구하려 샀어요. 민지가 프로그램 모금 행사에서 말했습니다. 그게 결국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줄은 몰랐죠. 이강우는 노숙자들을 위한 주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조직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얻었습니다. 그의 생생한 경험과 탐탐에 입증된 능력은 정책 입안자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귀중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탐탐은 사랑이 완벽해야 하는 게 아님을 가르쳐줬어요. 이강우가 이번 6개월 후 인터뷰에서 회상했습니다. 서로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그들의 이야기는 서울에서 긴급 쉼터가 서비스 동물을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촉발했고, 다른 12개 지역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영감 주었습니다. 탐탐의 3일간의 지친 주인 찾기 여정은 수천 명과 동물을 돕는 체계적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진실은 탐탐의 놀라운 여정뿐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동물 사이의 사랑의 깊이,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 세상을 바꾸는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었습니다. 이강우와 탐탐의 이야기는 한국 전역의 커뮤니티가 서비스 동물과 정서 지원 동물을 가진 노숙자들을 접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잠재적 위기를 드러냈습니다. 수많은 노숙자들이 자신과 반려동물의 건강 사이에서 선택하며 비극적 결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이강우가 참여한 연구는 당뇨 치료 프로토콜을 개선했고, 고위험군에서 위료 경보견의 구명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탐탐의 데이터는 다른 위료 경보견을 훈련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 놀라운 동물들이 도전적 환경에서 기술을 조정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신과 진보 프로그램은 전국적 유사 이니셔티브의 모델이 되었고, 이강우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와 옹호자로 계속 봉사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위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동물을 인정하는 주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이제 8세인 탐탐은 여전히 이강우의 필수 동반자이자 위료 보호자입니다. 다른 위료 경보견을 위한 훈련 비디오에 등장했고, 서비스 동물 커뮤니티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이강우와 탐탐의 유대는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무조건적 사랑의 치유력을 강력히 상기시킵니다. 한수진 의사는 서비스 동물을 가진 노숙자들에게 긴급 위료를 제공하는 기금을 설립해 이강우 같은 사람들이 자신과 반려동물의 건강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강우와 탐탐의 이야기가 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사례를 둘러싼 홍보는 기저질환이 있는 수십 명의 노숙자들이 도움을 찾게 했고, 이제 그들과 동물 친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이강우와 탐탐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감동시켰다면 노숙은 모든 계층에 영향을 미치며 사람과 서비스 동물의 유대는 생존의 문제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남기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노숙자들과 반려동물을 돕는 지역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여정은 때로 흔들리지 않는 충성의 한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탐탐의 이강우를 향한 탐색은 사랑의 한계가 없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돌보려는 결심이 산을 옮기고 때로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